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시의 도심 북쪽에 자리한 목행용탄동에서 남한강을 끼고 북쪽에 자리한 동량면 용교리라는 곳에 가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하면 충청도란 이름의 유래가 된 지역으로 유명하죠. 예전에는 충청북도의 중심이었다가 경부선이 놓이면서 도청 소재지를 충주에서 청주로 옮기게 되면서 쇠락한 측면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남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이 요지에 있다 보니까 번성했는데, 근대 들어서 교통이 수운, 하운, 강을 이용한 교통에서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교통으로 바뀌다 보니까 쇠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충주가 마지막으로 번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1959년 이고요. 그 번성의 중심지가 오늘 말씀드릴 이 목행용탄동입니다. 앞으로 목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목행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1959년에 충주 비료공장이라는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비료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화학산업이었죠. 비료공장으로부터 많은 현대의 대기업들이 탄생하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중심지인 충주 지역에도 충주 비료공장이 들어오게 된 거죠. 1959년에 비료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건설된 도시가 이 목행동에 있는 오늘 소개해드릴 주거단지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현재는 폐역이 된 목행역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목행 지역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번성했던 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폐업 상태죠. 한편 이 지역에는 거대한 공장 지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주 비료공장이었죠. 이 충주 비료공장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22만 평의 부지, 그리고 수만 평의 건물과 부대시설을 갖춘 최신식 공장이었습니다. 이 충주 비료공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1961년 미국 공보원이 발행한 자유세계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충주 비료공장 준공식 소식이 실려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 준공식에 800여 명의 정부 고관과 외국 사절단이 참석했다. 그리고 규모와 시설 면에서 세계적인 시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1945년 8월에 광복을 맞이한 불과 5년 뒤에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죠. 그렇게 침공당해서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 같았던 나라를 지켜준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였고, 그 후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막대한 분량의 원조 물자를 투입했습니다. 원조 물자도 투입하고 자금도 투입했죠. 서방 세계의 원조를 통해서 살아남고 번성하기 시작한 한국,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시설이 바로 이 충주 비료공장이었던 겁니다. 이 공장을 비롯한 몇몇 비료공장에서 화학비료를 만들기 전까지 한국의 농민들은 퇴비료 농작물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충주 비료공장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쌀 생산량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보리고개를 극복하게 되죠. 이 충주 비료공장은 1959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말에 나주 비료공장, 그리고 울산 비료공장이 등장하면서 이 충주 비료공장은 폐업하게 됩니다. 현재는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충주 캠퍼스 등이 입주해 있긴 합니다만, 반세기 전의 영화를 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한때 충주 비료공장에 있었던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전망탑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물을 일반에 개방해서 충주시의 관광자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해서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자체는 충주 비료공장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들은 목행동의 시가지 풍경입니다. 이 목행동은 충주비료공장이 만들어진 1959년을 전후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광복되고 나서 이미 10여 년이 지난 뒤인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이거든요. 이런 건물도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전형적인 식민지 시기의 철도 관사 형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건물을 적산가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적산가옥이 아니죠. 적이 만든 가옥,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가옥이 아니라 현대에 만들어진 게 명확합니다. 59년에 충주비료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전후에 걸쳐서 충주비료공장 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집이거든요. 이렇게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일본식 건물은 충주 목행동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55년 7월 10일에 완성했다고 하는 상량문이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경기도 파주 금촌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55년도에 상량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누가 봐도 일제 때 건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파주 금촌동 쪽은 경의선을 통해서 식민지 때부터 발달했던 도시였거든요. 또는 이 건물. 이 건물은 1956년에 대전역 동쪽에 건설된 구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보급창고 3호라는 이름의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도 설명이 없었다면 그냥 일제 때 만들어진 적산가옥이구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현대 한국 시기에 한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 이런 건물들을 적산가옥이라 부르지 않고 일식가옥이라 부릅니다. 한국식 가옥이 있고 중국식 가옥이 있고 한국인이 일본식으로 만든 일본식 가옥이라는 뜻이죠. 왜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냐면 당시로서는 다른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전 식민지 때 배운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서 현대 이후에도 이런 건물을 만든 거죠. 이것도 충주 목행동에 있는 일본식 일식가옥 상가 건물인데요. 이 목행동이 특이한 이유는 이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 1959년 전후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의 일식가옥들은 기존의 건물들과 뒤섞여 가지고 이 건물이 정말 일제 때 건지 해방 이후 건지 그런 걸 잘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혼재되어 있죠. 하지만 이 목행동은 마치 역사 속의 타임캡슐처럼 일본식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좀 역사의 실험실 같은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다른 도시에 어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대단히 기이한 공간이 탄생했다 생각합니다. 이 목행동에는 보시다시피 일본식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본식 건물이면서 동시에 기와집 양식을 동원한 한일 절충식 상가 건물도 있고요. 이와 같이 전형적인 양옥식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행동을 답사하면서 참 신기한 동네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당분간 개발될 가능성도 없고 충주비료공장이 문을 닫은 뒤로 이 지역은 약간 쇠락 상태거든요. 아마 이 지역은 당분간 이런 모습으로 독특한 모습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번 이 동네에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양옥집도 한번 살아보고 일식건물, 현대 일식건물도 살아보고 이런 형태의 계량 기와집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건물들에 끌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역사의 실험실 같은 이 목행동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편 목행동에서 북쪽으로 남한강을 끼고 올라가시면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용대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용교리 용대마을은 1970년대의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실시된 마을입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실시된 마을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큰 길로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마을회관과 농협창고와 각종 편의시설이 모일 수 있는 널찍한 공터가 조성되어 있고요. 마을 사람들이 농업에 쓸 수 있는 농업용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농업용수가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지역에 들어가시게 되면 물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든 지역이 물이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들에 들어가면 물이 부족한 중산간 지역이라서 우물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아랫동네,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던 아랫동네에서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신축 주거단지인 중산간 지역까지는 물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분쟁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용대마을처럼 평야 지역이 좋고요. 특히 강을 끼고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마을 어귀에 자리한 농협 창고입니다. 농협 창고가 있고 마을 어귀에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셨을 슈퍼마켓, 구판장이 자리하고 있죠. 현재 이 구판장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 용대마을에서 자가용으로 가시면 대략 한 10분 정도면 목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자의 보급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용대마을의 집은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70년대의 단독주택이죠.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색깔. 여기 마크가 보입니다만 마크도 새마을운동의 마크입니다. 전형적인 나는 새마을운동의 산물인 집입니다라고 말한 것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용대마을의 전경인데요. 보시면 이 앞에 강이 잘 정비되어 있죠. 보시면 집들이 단정하게 있는 것이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죠. 그리고 천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랬던 것이 아니라 취락구조 개선 사업과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용대마을, 그리고 이 용대마을에서 남한강 남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목행동은 한국의 어느 도시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잘 정비된 농촌 지역, 그리고 50년대의 신도시라고 하는 두 개의 독특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참 주목할 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서 도시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목행동을 주목해 주시고 농촌 지역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용대마을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은,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취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를 지니고 있는 마을이어서 오늘은 이 두 지역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